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무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서동수 대리와 좀 오늘 어떤 내용들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첫 번째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중국 2020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어이지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중전에서 중국이 장기적인 어떤 비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좀 경기 부양책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파격적인 부분들이 나왔는데 가장 큰 부분은 일가구 일자녀 정책을 폐지할 정도로 중국이 좀 큰 칼을 꺼내 들었다는 부분이에요. 이미 이제 삼중전회를 통해서 원차일드 폴리시 자체는 단계적으로 이제 그 폐지가 된다는 점은 어느 정도 좀 예고가 돼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이제는 뭐 전면적으로 두 자녀를 허용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인구도 좀 많이 늘어나고, 좀 질적이나 중속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인구도 꼭 필요하다라는, 좀 의지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그다지 큰 일이 되지 않을 수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국내 증시 조금 며칠간 좀 핫하게 움직였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거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일 큰 부분들은 이제 2010년 동안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나머지 이제 5년 동안 6, 7%의 성장을 달성을 하면서 전 인민들이 이제 만불을 넘어서는, GDP 만불을 넘어서고 좀 이제 의식주는 해결이 가능하고 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샤오캉 시대로 진입을 한다라는 이런 전체적인 큰 틀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어떤 고속 성장보다는 길게 장기적으로 이어가겠다, 성장을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경제 성장률을 7.0%를 어떻게 하회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가 않은 바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외신들이 궁금해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예, 지난번에도 삼중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짚어드리면서 여기에서 달성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오중전에서 집중적으로 다시 계획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내년 한 3월 정도에 공개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일단 골자를 말씀드린 CNN 머니 따르면 2020년도까지 5년간 연 한 6.5%에서 7%조의 성장, 최소한 6.5%의 성장을 이뤄야지만 2010년도부터 해서 딱 2배, GDP가 딱 2배가 이제 성장을 하는 이 성장 그림을 맞춰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010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어나고 GDP 개인당 GDP 같은 경우도 2배 정도 똑같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먹는 거를 떠나서 컨텐츠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좀 늘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가 앞으로 지난 한 20, 30년 동안 세상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팽창을 했던 부분들이 중국에서 다시 앞으로 한 5년 동안 상당히 많이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에는 이제 세부 사항 자체는 상당히 미공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뻔한 내용입니다. 많이 이제 소비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전 인민들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 금융 시장을 개방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시 상승으로 해서 이제 그 중류층들의 좀 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끌 것으로 좀 보여지고 제조업 같은 부분들 어떻게 보면 GDP 성장률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장 좀 디스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을 좀 1대1로라는 전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커버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데 있어서 또 원차일드 폴리시 자체가 철폐가 되는 부분들, 고령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한국에 따라서 중국도 초고령 사회로 이제 2020년 정도 되면은 이제 60세 인구 자체가 10%를 넘어서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동력 부족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목표들이 이렇게 좀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샤오캉이라고 해서 이제 민생을 위한 정책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부족한 이제 노동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과 거기에 이제 복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좀 이렇게 채워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제 어떤 우리가 좀 파급력을 좀 예상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뭐 샤오캉을 위한 민생 정책을 핀다라는 측면, 뭐 의료라든가 아니면 뭐 교육, 소득, 뭐 사회보장 이러한 정책들이 조금씩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2010년 대비해서 2020년까지 경제 규모 자체가 2배로 가는 데 있어서 뭐 인구 정책을 좀 조정을 했다라는 측면을 한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가장 크게 보는 건 인구 정책하고 환경 정책 정도인데요. 특히나 인구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호적에 기재가 되지 않은 인구 자체가 1억 5천만 명을 지금 넘어선 상태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작년 출산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전체 출산율의 30~40%가 둘째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좀 굉장히 좀 사는 비용 자체, 그러니까 코스트 오브 리빙 그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두 자녀를 적극적으로 얼마나 더 낳을 수 있을 것이냐. 작년 출산율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둘째 자녀가 그 한정적인 정책 속에서 나온 그 둘째 자녀가 상당히 많을 정도로 이렇게 좀 그다지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연간 한 1,600만 명 정도의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2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진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한번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만약에 진짜 이러한 정책이 먹힌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정책적으로 일단 정책이 이끌게 되면 어느 정도는 산업 자체는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그 워먼 차일드 폴리시를 고수하고 있던 지난 10년 동안에도 중국의 영유아 산업 자체가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나 2010년도부터는 한 25%를 상회하고 있다가 여기서부터는 좀 많이 꺾이면서 최근 들어서는 한 15~16%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 다시 V자 반등을 하면서 좀 영유아 산업 같은 경우 이제 진짜로 인구가 많이 태어나게 되면 산업 자체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인민의 숫자도 늘어나고 인민의 부 자체도 상당히 늘어나면서 이런 소비 관련된 트렌드들, 뭐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 20~30년 동안 우리나라가 겪어왔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중국이 그대로 닮아가는 모습들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 주가로 분명히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인민의 어떤 부의 증대에 따라서 이 소비의 어떤 질적인 면이 증가하게 되면, 개선이 되게 되면 중국 사회의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나올 또 지표들과 더불어서 산업 성장 추이를 좀 주목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슈 첫 번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변화하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저희가 이제 예전에 잠정치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확정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전반적으로 좀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흐름도 분명히 좀 다시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재상승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결정적인 어떤 수치였던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멀티플을 결정을 해주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대규모로 나오게 된 주주 환원 정책, 11조가 넘는 자사주 매입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3년간 잉여 현금 자체 50% 이상을 50%를 주주 환원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것 자체가 우리 증시에 있어서 상당히 큰 역사를 쓰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낮은 멀티플을 받았던 부분들을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드디어 삼성전자에서 나왔다. 좀 TV에서 왜 성장이 아닌 이러한 정책을 가져가느냐라고 이렇게 불만 섞인 말들도 많기는 합니다만은 진짜 이러한 흐름들 자체가 선진 증시로 진입을 한 아주 굉장히 좀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룹주에 대한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분위기인데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어떤 경영진의 자신감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시장도 상당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대로 좀 실망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신 쪽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일단
외신에서는 굉장히 환호를 하는 거고요. 실망의 목소리는 대부분 좀 제가 봤을 때 잘못 보는 것 같아요. 잘못 보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 이제 뭐 약트먼 에셋 매니지먼트 뭐 제이슨 수보키라는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인터뷰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일대에 굉장히 큰 변화다, 엄청난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삼성전자를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가 배당률 자체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들,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낮은 시가 배당률 자체를 고민을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상당히 낮은 시가 배당률로 비정상적인 행태를 가져갔습니다. 그 주주들한테 제대로 된 리턴을 돌려주지 못하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진짜 쫓아가게 되는 이런 좀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일단은 반기는 분위기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주 매입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다른 대기업들에도 어떤 자사주 매입 정책에 대한 시작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삼성그룹주와 더불어서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한국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라는 결론을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배당 성향을 보면 10% 초반에 있는 것들, 시가 배당률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낮은 배당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로벌 피어 IT 업체들을 다 보시게 되면 뭐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 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배당 성향이 상당히 높다라는 건데, 이거 뭐 거의 2배, 3배, 4배 다 이런 식으로 다 높지 않습니까? 멀티플 자체는 지금 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정책 자체는 상당히 강력하게 쓰고 있다.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구나. 이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시가 배당률을 주고 있는, 배당 성향을 낮게 주고 있는 기업들이 배당을 높게 주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사례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그림을 보시면 주가 자체는 계속 우상향 패턴을 가져가고 있다. 여기에는 배당 성향을 높이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주주 입장에서도 내가 주식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1년 동안 1%를 주면 예금금리보다도 못하는데 한 3, 4%를 준다고 한다면 이 주식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2~3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측면들은 뭐 한국과 대만의 멀티플 자체가 이제 배당 성향으로 시가 배당률의 차이가 나면서 멀티플 자체도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났던 1980년도의 사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의 배당 성향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멀티플을 높이는 계기, 삼성전자와 더불어 한국 증시의 멀티플을 높이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번에 자사주 매입 자체 12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예요. 이러한 부분들. S&P 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 기업들,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백 인덱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자주 잘하는 회사들은 S&P 500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뭐 100% 넘을 정도로 아웃퍼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측면들은 우리 증시에 삼성전자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지금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하방을 지지를 해주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 시가총액 자체에 5%나 되는 이런 자사주 매입 자체, 그리고 이런 것을 바로 소각을 시킨다는 측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5% 정도 상향이 되는 부분들, 외국인들이 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대한 이런 몰티플 상향,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재료가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 친화 정책,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맞춰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또 이제 기업이, 자신의 기업의 어떤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발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나쁠 부분이 전혀 없다. 이런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소동수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예, 감사합니다.